잠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 주거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주거 고민을 들어보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77세까지 혼자 살면서 매일 밤,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 있으면 누가 찾아줄까 하며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딱 1년 후 78세가 된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수백 명 이상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잠깐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의 연구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패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어떤 주거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모든 사례에서 이 방식을 선택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긍정적 변화를 보이거든요. 제가 15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요양원, 자식집, 간병인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이 세 가지 선택지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존의 틀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요양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후의 모습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조사한 한 지역에서는 홈쉐어링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가 일반 가정의 어르신들보다 평균 4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25% 정도 감소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시니어 공동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울감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신체 활동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노후 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고 젊은이들은 비싼 주거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분들은 예외 없이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라고 하세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200여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새로운 주거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분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남하고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분명히 적응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들이 2, 3개월 안에 적응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중요한 건 올바른 매칭과 충분한 사전 준비예요. 단순히 집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활 패턴과 성격을 고려해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아직 새로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시더라고요. 세상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연구 과정에서 만난 사례들이고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실이 넓어서 칸막이로 나누면 방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트렌드는 세대 간의 상생 관계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주거 문제거든요. 대학생들은 기숙사가 부족해서 비싼 원룸을 구하느라 고생하고 사회초년생들은 전세금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반면에 어르신들은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조사한 결과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쉐어링이었어요. 홈쉐어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정말 간단해요. 홈은 집이고 쉐어링은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홈쉐어링은 집을 나눠 쓴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 2개짜리 집에 혼자 살고 계시면 한 방은 계속 여러분이 쓰시고 나머지 한 방은 젊은 친구에게 빌려주는 거죠.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은 함께 쓰고요. 그럼 하숙집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조금 달라요. 예전 하숙집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거였다면 홈쉐어링은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끔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고 젊은 친구는 무거운 짐 들어다 드리고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찰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조사한 사례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74세이고 남편을 잃고 혼자 계시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드셨어요. 제가 처음 인터뷰했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하고 시간을 보내지? 하는 생각뿐이었고 밤에는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홈쉐어링 프로그램을 소개받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이셨대요. 젊은 애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밤늦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담당자가 일단 만나보기만 하시라고 해서 한번 만나보신 거예요. 그 학생이 22살 여대생이었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였대요.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손녀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1년 후 추적 조사를 했을 때는 벌써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지금은 3년째 함께 지내고 계시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선 외롭지 않으시죠?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뭐 하면서 지냈어요?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시고 할머니도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시고요. 저녁엔 함께 드라마 보면서 웃기도 하고 주말엔 같이 장 보러 나가기도 하신대요. 제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도 정말 좋더라고요. 월세로 30만 원을 받으시는데 이게 할머니께는 용돈이자 생활비 보탬이 되거든요.
게다가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같은 것도 나눠내니까 오히려 생활비가 절약된 셈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 결과 할머니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그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머니가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처음에는 대부분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혹시 트러블은 없었을까? 젊은 사람과 어르신이 함께 살면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말이에요. 실제로 김정숙 할머니 사례에서도 처음 몇 주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대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는 편인데 학생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하기, 공부할 때는 이어폰 사용하기, 화장실 사용 시간 조율하기 같은 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상담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 연구 결과 모든 분이 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걸 편하게 느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또래끼리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모델이 바로 시니어 쉐어하우스예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끼리 함께 사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76세이고 3년 전에 부인을 잃으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혼자 큰 집에서 지내시면서 정말 외로우셨대요. 제가 초기 면담을 했을 때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대한 글을 보시게 됐어요. 비슷한 또래 남성분 3명이 함께 4개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부엌,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내 나이의 남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망설이셨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다들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었어요. 모두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제가 2년 후 추적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져 계셨어요. 우선 외롭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영호야 벌써 일어났네? 하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저녁엔 함께 드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시고요. 누군가 아프면 서로 챙겨주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주시기도 해요. 제가 계산해 본 경제적 효과도 정말 좋아요. 네 분이 함께 월세를 나눠 내시니까 개인당 부담이 확 줄었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낀 돈으로 취미 생활도 하시고 가끔 여행도 다니세요. 무엇보다 안전 측면에서의 효과가 컸어요.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누군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죠. 실제로 한 분이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셨을 때 다른 분들이 바로 119를 불러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에 나타난 문제들이었어요. 남자들끼리 살면 집안일은 어떻게 해? 요리는 누가 해?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셨대요. 다들 평생 부인이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요리 담당, 청소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은 청소 담당,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6개월 후 재조사를 했을 때 신기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각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평생 요리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유튜브 보면서 요리를 배우시기도 하고 청소에 관심 없던 분이 집 정리정돈의 재미를 알게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인상 깊게 관찰한 건 서로 의지가 되신다는 점이었어요. 혼자였으면 그냥 대충 살았을 텐데 같이 사니까 서로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내 집이 아니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분명히 혼자 살 때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적막감에 시달리는 노후인가요? 아니면 매일 새로운 일상에 설레면서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노후인가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얼굴이 밝으세요. 그리고 왜 진작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는 77세인데 1년 전부터 간호학과 학생과 함께 지내세요.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으셨대요. 간호학과 학생이면 공부가 힘들 텐데 할머니가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이 할머니께 건강관리법도 알려드리고 혈압 재는 법, 약 복용 시간 체크하는 법까지 가르쳐 드린다고 해요. 할머니는 집에 간호사가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하시고, 학생은 할머니를 보면서 나중에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운다고 해요.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충북 청주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75세인데 동갑내기 친구 두 분과 함께 3개룸짜리 아파트에서 지내세요. 이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사시는 게 각자 특기가 달라서 서로 가르쳐주며 지내신다고 해요. 한 분은 젊었을 때 요리사셨던 분이라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 한 분은 목공 일을 하셨던 분이라 집안 수리를 척척 해주시고, 최영수 할아버지는 옛날에 운전기사를 하셨던 분이라 병원이나 장 보러 갈 때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나누면서 지내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월세만 내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드릴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죠. 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기가 막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단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홈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시니어 홈쉐어링, 세대 공감 주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건 무리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 같은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었는데 2달째부터는 정말 편해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어색할 것 같다고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누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걱정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자식들도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안심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외롭고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따뜻하고 즐거운 노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노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주변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